자, 11월의 병화를 보겠습니다. 11월이면은 자월이죠? 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오충이죠? 또 뭐가 생각나죠? 자는 음의 기운인데 일양이 하나의 가운데서도 하나의 양이 비로소 생긴다. 일양시세, 시생. 오는 뭐죠? 햇빛이 뜨겁지만 뜨거운 가운데서 가장 뜨겁지만 자원묘의 뭐죠? 왕지잖아요. 그런 데서 오화에서 가장 뜨거울 때인데 비로소 일음이 희생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야만 음양 소식에 관한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어찌됐든 이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면 이제 하나의 양이 비로소 시작되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좀씩 이제 양으로 가니까 그걸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병화는 동지의 일양생 하나의 양이 생하니 약중. 자, 양의 기운이 강한 약한 가운데서도 부강 다시 강해지니 임수위체 임수를 가장 가장 최고가 되고, 그러니까 임수가 가장 좋고 그 말이죠. 임수가 11월 달에는 이제 점점 따뜻한 기운이 생기니까 임수가 있어도 좋다. 그리고 무토자지, 너무 수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토가 토국수해 줄 수 있는 무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읽혀져요. 그래서 어쨌든 11월에 자월은 양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양의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임수를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됐고, 수가 범람한 경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무토를 보좌하는 것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설득력 있을까요? 이제 양의 기운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닌데 임수를 쓴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뭐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양의 기운이 생기니까 강한 걸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왜냐하면 임수가 자월이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이 범람하잖아요. 자월이면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임수를 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래요. 궁통보감에서는 자월에는 비록 이제 차갑긴 하지만 일양이 희생하기 때문에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데 선뜻 쉽게 수긍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무토는 이해가 되죠? 무토는 이제 수가 너무 범람하니까 척척한 이 수의 기운들을 다 좀 늘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병화를 보호하게 한 건데 이때도 오히려 간목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간이 어찌됐든 자월에 태어나면 잣속에 뭐 임수하고 개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간목을 생길 수 있는 병화를 생길 수 있는 간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데, 자, 일단 일양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지금 일양이 힘이 없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임수를 쓴다고 하는 건 좀 쉽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의문을 일단 제기하고 봅니다. 설하고 병주를. 11월 병화가 동지 전에는 11월 동간, 10월 동간, 그렇죠? 자, 동지 전에는 병화가 자월인데 동지 전에는 뭘로 본다? 해월로 본다는 거죠. 해수로 본 것과 그걸로 본다는 게 아니라 해월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10월과 동간 동일하게 본다. 그렇죠? 동일하게 본다. 동지 후에는 일양이 다시 회복되니 약중부강, 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강해지니 일주가 강하다. 저는 이게 지금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 액면가는 자수인데 자월에 일양이 시행된다고 해서 병화가 다시 엄청 강해진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죠. 일주가 강해진다. 강해지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바야흐로 능용 식신제살. 식신이면 뭐예요? 토죠. 자, 무토가 식신이고 살은 뭐죠? 임수죠.
그래서 임수 식신제살에서 술을 좀 살을 좀 조절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병화 용임, 병화가 임수를 쓰고 그러면 수화기제가 이루어지고 위최적의 최위 된다. 최적이 가장 마땅한 바가 되는 지용 쓰임이 된다 그 말이죠. 특별히 뭐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신강불이 신강불가이 근데 신강하지 않는 경우, 특별히 신강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하지 않다. 신강하지 않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상태만 보고 이게 지금 식신 제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병화가 강하냐는 거죠. 저는 여기 의문을 남겨요. 어쨌든 그냥 직역하면 동지 전에는 해올과 마찬가지로 보고 그 다음에 동지 후에는 자수로 보기 때문에 다시 일량이 생기기 때문에 일주가 강해진다. 일주가 강하면 식신제사도 되겠죠. 그러면은 병화를 쓰더라도 병화가 임수를 쓰더라도 수화기제, 임수를 써서 수화기제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가 된다. 단 조건이 뭐다? 일주가 강하다는 게 전제된다. 그런데 자월에 일량이 희생된다고 해서 병화가 정말 강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저는 일단은 공통보감에서는 일량이 희생하기 때문에 병화가 강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식신제살에서 칠사를 맞짱 뜰 수 있다. 왜냐하면 식신이 제살해주기 때문에 누구를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서에도 붙여놨잖아. 특히나 다만 또는 다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특자가 특별히 또는 다만 신강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신강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좀 일단은 전제가 신강하다고 하는데 신강이 좀 약간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임무양투. 자, 병화가 자울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되고 무토가 투출된다 이렇게 나왔었죠. 임수와 무토가 양투 두가 투출되면 과갑가허 과거급제가 허락이 될 수 있고 즉 과거급제가 될 수 있고 무기견기 만약에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보면 뭐죠? 기토타김 돼버리죠. 이럴 때는 이로 공명 다른 길로 공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자 설하고 평줄 보면 신강하다고 하면 임무양투 임수와 무토가 두 개가 투출되면 이 식신 제살 위용 토국수 이렇게 한다는 거죠. 토국수로 식신 제사라는 것을 위용 쓴다 그 말이죠. 쓰게 되니 과허가갑 과거 급제가 되고 자 칠살이 뭐죠? 관으로 바뀌죠. 칠살이 따듬어졌으니까 자 명약강에서 이야기했죠. 이 칠살이 굉장히 흉폭하지만 칠살이 따듬어지면 훌륭한 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생마가 길들이면 뭐가 있다? 준마. 처음부터 범생이는 범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는 좀 특별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런 경우 식신제사라면 과거급제가 되는데 무무견기 만약에 무토가 없고 기토가 보이면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도 공명 뭔가 다른 방법으로 관직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기토는 임수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또 원문을 보시면 병화가 자월인데 혹무임수 임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수가 이렇게 투출됐어요. 그 병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죠. 가려버리니까 육의 출간 그리고 득금 자무상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 금이 있어요. 그럼 금생수 해줘서 기수가 살아나죠. 토국수 되지 않고 그러면 우유 병투 이해동 자 병화가 또한 투출되어서 해동하고 있다면 가어 의금은 뭐죠? 옷에 그 단추 있는 그 단추 그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적전수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벼슬이라고 했는데 말단 벼슬 정도 의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드리면 의금이 그 옷에 그 단추 있죠, 단추. 그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제복을 생각합니다, 제복. 그래서 옛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입는 옷 정도, 그러니까 뭔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 어떤 모여서 공부하는 뭐 사관학교처럼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벼슬이라고, 그러니까 벼슬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잠재적인 거죠. 벼슬을 딱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으로서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벼슬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에너지 소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설하고니까 같이 봐야 되겠네요. 무임유계. 자, 똑같아요. 자, 임수가 없고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용재관성, 재관성, 이 용신이 재 있게 된다. 관성 어디에 있다. 관성에 있다. 그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병화가 자월인데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개수가 관성이잖아요. 용신이 관성에 있다. 관성을 쓴다는 것은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재성이 생겨줘야 된다. 재성이 뭐겠어요? 경금이 있겠죠. 금생수로 이렇게 생겨줘야 되겠죠. 또는 신금이나 이득 금자생위미. 자, 금이 금생수로 이 정관을 생해주는 것을 위미 아름답게 여긴다. 불가견 무토 상관. 무토가 있으면 안 된다. 무토는 뭐죠? 식신이죠. 또는 기토도 마찬가지겠죠. 상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그걸 해버리겠죠. 지금 개수도 약한데 더욱이 모름지기 비견 투출. 비견 투출 뭐냐면 병화겠죠. 비견 투출하면 방조 일원. 일주가 뭐죠? 병화죠. 병화를 방조 돕는다 그 말이죠. 일원은 일주니까 일주를 방조 돕는다. 그러면 바야흐로 능 할 수 있다. 임은 뭐냐면 맞다는 거야. 맞다. 어떤 일을 맞다. 그 다음에 능력이 된다. 그래서 재성과 관성을 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생겨지면 뭐죠? 병화가 강해지면 뭐예요? 일간이 강해지면 재성도 감당이 되고 관성도 감당이 되죠. 재관을 감당이 된다 이야기예요. 근데 일간이 약하면 잘 안 되죠. 그런데 일간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은 인성이 와서 생해주거나 비견이 와서 도와주거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견이 오면 힘이 되니까 일간이 강해져서 충분히 이것들을 재성과 관성을 다룰 수 있다, 맡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일파임. 자, 병화가 자월인데 임수가 많아요. 파라고 하는 것은 물이니까 일파가 임수가 많으면 즉 뭐냐면 오로지 무토를 써서 뭐해죠? 너무 지나치게 많으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차인 이 사람은 비록 불성명 이름을 이룰 수는 없지만 공명을 날릴 수는 못해도 그 말이죠. 문장 매중 남보다 뛰어난 거죠. 멀리 갈 매자죠 이게. 앞에 한번 나왔죠. 멀리 갈 매자. 이건 중자입니다. 이자는 이 무리 중자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서 멀리 간다. 그러니까 뛰어나다 그 말이죠. 문장이 매중 뛰어나고 다만 명리 허부. 명리가 비고 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거 그냥 이름만 있는 거고 실속이 없는 거죠. 왜 그런가? 뭐뭐 때문이다. 뭐냐면 무토가 화생토로 병화의 기운을 빼버리는 거죠. 밝음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모름지기 간목이 위약이라. 당연히죠. 여기서는 뭐가 있죠? 간목이 약이 되는 게 무토가 뭐죠? 병이 되는 거죠. 그 무토를 극하는 건 뭐예요? 간목이잖아요. 간목이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간목위약이라.
혹 무임수, 만약에 임수가 없다고 하면 개, 역, 가용, 개수도 또한 역시 쓸 수 있다. 다만 불심현, 아주 두드러지는 않는다. 아주 현달하지는 않는다. 아주 뛰어나지는 않는다. 불심현, 아주 심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니까요.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일파임수, 한 무리의 임수가 있으면 즉 그런즉 불능불용 무터, 불능불 그러면 뭐예요? 뭐뭐하지 않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겠죠. 이중부적으로 보면 돼요. 이중부적. 불능 할 수가 없다. 불 아니면 안 된다. 불용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 써야 된다는 소리죠. 무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한 무리의 임수가 있으면 반드시 무토를 써야 된다. 토국수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용 무토즉, 자 무토를 쓰는 즉 극설 교집, 극설 극은 뭐죠? 자 병화 입장에서 자월인데 자 임수가 있으면 또 뭐죠? 그 다음에 무토가 있죠. 자 설은 뭐죠? 이게 설이에요. 화생토 이게 설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극이죠. 수극화 또 여기 극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극설 극과 설이 누설이 서로 교차하면서 모인다. 직일 가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설 교집이라고 하는 것은 극제와 설기가 번갈아가며 집중되는 형상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극설 교가 우리 또 교가라고도 말 앞에는 많이 나왔었죠. 여기는 교집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극설 교집 이렇게 극제와 설기가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비용 간목 위구제 불가. 자 비용 간목을 쓰지 않으면 위구 불가 구제할 수가 없다. 구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간목을 써서 무토를 극을 해라 그 말이죠. 병화는 불의 임수지극, 임수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던 거예요. 자,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에요. 태양. 임수는 뭐죠? 임수는 호수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잖아. 태양을 호수 위에 뜬 햇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결에 차차차 햇빛 뜨고 바다에 햇빛 뜨면은 빛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수국화하기 때문에 병화는 임수를 두려워하는 게 맞아야 되지만 임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병화는 하늘에 떠 있고 임수는 땅에 있고 그렇죠? 여기는 하늘, 천, 이건 뭐죠? 땅, 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극당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서로를 빛나게 해주고 있죠. 가령 일조호회. 자 해가 빛날 조, 빛을 쪄줘 비친다. 어디에? 호수와 바다에서 비친다. 바짝바짝 빛나게 해줘. 광명배증 그 빛의 밝기가 오히려 배로 증가된다 그 말이죠. 배증. 견무토즉 만약에 무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임수를 다 막아버리죠. 토국수 해버리니까 그러게 되면 쥐인의 장천 뭐죠 이거는 터럭진죠. 그 다음에 터럭 티끌의 자 터럭과 터럭이 티끌과 터럭이 장 막아버려요 하늘을. 그래서 햇빛이 별로 회일지광 햇빛에 빛을 어둡게 한다.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쫙 떠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호나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반짝반짝 빛나겠죠. 서로 빛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자 해는 이쪽에 떠 있어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어서 막았어요. 이게 호수예요. 무토잖아요. 이게 무토고 이게 임수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산에 의해서 가리기도 하고 호수는 또 따로 놀고 있죠. 그러면 아까 그 터져 있을 때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무토가 이게 수를 극하고 있으니까 가다버리잖아요. 한쪽으로 그 계곡에다가 물을 모아놓기 때문에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기가 더 쉽지 않죠. 넓은 그 호수에서 빛나는 것과 산 계곡에 있는 물속에서 빛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이게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무토가 있으면 이 티끌과 터럭이 뭐다? 이거를 티끌이 막아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빛이 덜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어요. 간목은 뭐죠? 무토를 극을하게 쓰는 거죠. 가이, 화임, 재무. 자,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을 때 뭐냐면 간목을 쓰면 뭐다?
수생목, 목극토. 그걸 하죠. 이건 뭐죠? 설기시키는 거죠. 화는 설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목을 쓴다고 하면 가히 할 수 있어요. 커이 화임, 임수를 화하고 재무, 무토를 극제할 수 있다. 이생병화, 그리고 병화도 뭐예요? 목생화로 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삼득 세 가지를 얻었다. 기용야라. 그 쓰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얻음이 있다. 병화 견 임수,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이득 간목 인화, 간목으로 인화를 하고 간목으로 돼서 수화기제가 이루어지고 현달무해, 현달함의 무해, 장애가 없고, 그렇죠? 방해가 없고 막힘이 없고, 막힐 했자니까요. 약개수, 만약에 개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병화는 태양인데 개수는 뭐라고 했어요? 개수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중에 퍼져 있는 물이에요. 공중에 퍼져 있는 물이 뭐가 있어요? 비도 되고 안개, 구름 다 이런 거잖아요. 병화를 가려버리죠. 자, 그런 경우는 즉 불급 임수지 현, 불임수지의 그 현 드러남에 비해서는 불급 미치지 아니한다. 못 미친다 그러죠. 임수만큼은 못한다. 개. 왜냐하면 개위 오로지수라. 비와 이슬의 물이기 때문이다. 공중에 있는 물기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든지 기용 불동야라. 그 쓰임이 불동야라. 같지가 않다. 아까 임수는 바닥에 고여있는 호수, 바닷물. 개수는 공중에 있는 물.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공중에 있는 물기. 우로지수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비와 이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개, 구름 다 뭐예요? 개수라고 보면 돼요. 자, 원물 보시면 혹사주 다임무갑. 임수가 많고 간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설기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런 거 즉 기명종살이라. 그런 경우는 기명종살로 가야 된다. 뭔 말이냐면 병화가 있고 자월이고 임수 뭐죠 여기에 해에 병자 임수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병화가 의지할 곳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다 수로 가야 돼요. 종살로 가야 된다. 역유 운노 또한 구름의 길이다. 기름의 길이다. 이게 운노가 그 뭐죠? 우리가 이제 벼슬 그 뭐죠? 그 운노 그 벼슬과 관련된 표현이 있죠. 운노. 그러니까 구름의 길인데 여기서는 이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병임 자신. 자, 여기에 만약에 신금이 있어요. 그럼 물바다죠, 물바다. 자, 신자진 수국이죠. 기세수절. 그 기세가 어때요? 드리울 숫자에 끊을 젖자예요. 그러니까 기세가 꺾어진다 말이죠. 그렇죠? 거의 끊어졌다. 그래서 사주무가 만약에 사주에 간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목 있으면 난리 나죠. 지금 뭐예요? 병화는 다 따라가야 돼요. 물바다니까 전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임수가 아니라 간목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따라갑니다. 왜? 목이 생해주니까 목생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남한테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생목,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러온 수를 간목이 빨아들여서 키워가지고 그 키워진 힘으로 나를 오히려 생해주니까 내가 오히려 더 훨씬 좋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주의 간목이 없으면 그런즉 장명 기명 종살이라 종살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인성과 비겁이 있지 않는 한 간다 그 말이죠. 혹 수다. 수가 많은데 유가 간목이 있고 무무 그럼 어떻게 돼요? 각 물리칠 각자인데 오히려 그 말이죠. 오히려 종살이 되지 않는다. 왜요? 간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 마땅히 용 기토타김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자, 병화 자월인데 수가 많은데 간목이 있어요. 그러면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수가 많은데 그럼 기토타김 되면 뭐예요? 간목이 자랄 수 있는 습기 있는 토가 돼 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용 기토 타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수가 있고 하면은
자, 이 기토타김 되면 뭐다? 흙탕물이 되나? 흙탕물은 뭐죠? 영양분을 뿜고 있는 그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갑목은 갑기압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럴 때는 갑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습기가 있는 흙탕물이니까. 11월 병화는 여 10월 파동. 잠옷파죠. 잠옷파. 잠옷 비슷하다 그 말이죠. 잠옷 거의 같다. 잠옷파. 그래서 여 10월과 같다.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설하고 병지 보면 타김. 뭐죠? 기토타김이죠. 즉 혼임. 즉 임수와 혼탁되면 용법 여 10월과 동일하다. 다만 10월 해궁 갑목 유기 10월에 병의 해월에 이 갑목은 유기 기가 있고 여 갑목 불투 갑목이 투출되지 않았는데 가령 가용 해궁지갑 해수 속에 있는 갑목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면 그런데 기토타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약 11월 갑목 불투 갑목이 투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견인 불가 그리고 그럴 때는 인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갑목이 만약에 투출돼 버리면 각기합도에서 딱 되지만 이게 투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견인 인을 보지 아니하면 불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갱 더욱이 수 모름지기 유병화 비견 조지. 자, 병화가 있어서 햇빛으로 뭘 해줘야 돼? 해동 녹여주는 거죠. 수토 한동. 자, 수와 토가 어떻게 있어요? 좀 얼어있죠. 자월이니까. 그래서 무병화 병화가 없으면 목 무생기라. 목이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한 기미죠. 기미. 뜻이 없다.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미가 없다. 병화가 있어야 해동하는 데 중요하다. 이게 뭐의 조우 개념이죠? 자, 뭐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